슈비츠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요, 월스본, 태어났는데 울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울로우는요, 동격이에요. 마을입니다. 위치한 마을이죠. 위치한 마을이에요. 위치한 마을이죠. 위치한 마을이에요. 위치한 ED예요. 어디냐면 이게 지역을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써요. What is now Poland? 현재 폴란드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날 폴란드라는 지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응용 좀 해볼까요? 우리 이 문장을 What was yesterday Poland? What was Poland? 그러면 폴란드이었던 지역 이렇게요. What is Poland니까 현재 폴란드인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17세기 초기에입니다. 17세기 초에 현재 폴란드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해가 됐죠? 그럼 옛날에는 폴란드가 아니었어? 17세기에는? 뭐 그런 느낌이 저는 이렇게 드는 거죠. 몰라요, 이거는. 예. 그녀의 아빠는 의사이셨고요. 아빠는 직접,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지도하셨어요. 아빠가 이제 그 가정교육을 시키셨나 봐요. 그의 아이들을. In variety of, 이게 다양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양한 과목을 아빠가 고치셨어요. 공부를 꽤 잘하셨던 거죠. 그녀가 20살 때 크루즈는 결혼을 했는데 아마추어 천문학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천문학자인데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선생님이 이상한 필기를 해놨어요. 메리 뒤에 뭐를 적지 않았죠? 위드를 적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가 메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위드를 적으면 와와 결혼하다라는 가짜 문법이에요. 어찌됐건 married with 적지 않습니다. 그냥 married 사람 이렇게 적어야 돼요. with를 적으면 틀립니다. 어스트로머가 천문학자라는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 목적어 to, encourage 목적어 to, encourage 목적어 to입니다. 자, 그녀입니다. 남편은요, 천문학자인 남편은 부인이 더 많이 배우는 것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천문학 분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분도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곧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천문학 관측을 시작했다고요.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포드는 뭐뭐할 형편이 못 돼요. 돈이나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값비싼 장비를 구매할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거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돼 있고 선행사가 장비가 되는 거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값비싼 장비를 살 형편은 못 됐어요. 그럼 결론 내려볼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을까? 장비를 못했다, 직접 관찰을 못했다면 이 여자분은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가능하잖아요. 수학책으로 가능하니까 수학적인 계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통한 천문학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그녀는 원했습니다. 제작하기를 원했죠. 뭐를? 단순한 버전. 케플러 법칙의 그 케플러인 것 같아요. 뭐 저의 지식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케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케플러의 천문학 표, 항성과 행성이 되는 거죠. 항성과 행성의 천문학 표를 아주 간단한 버전으로 이 제작을 한 거죠. 그럼 엄청 복잡한 천문학 표를 간단하게 줄일 정도면 그걸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효린이가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설대로 안 풀잖아요, 솔직히. 내 방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해했을 때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과목은 제 방식대로 풀어요. 근데 못하는 과목은 어쩔 수 없이 해석식대로 풀게 되죠. 어찌됐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줄여서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 가장 훌륭한 천문학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여기서 문법 좀 하나 해볼게.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원어브 뒤에는 최상급도 맞춰야 돼요. 복수명사도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천문학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케플러였다.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로 가볼게요. 얘는 가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진주어가 되는 거죠. To make a calculation,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려고 그의 표를 사용하기엔 어려웠다. 그럼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서 히즈가 누굴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죠. 케플러였죠. 그렇죠? 케플러의 표를 사용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케플러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하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표를 사용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출제자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출제자의 마음이에요. 이 특히라고 하는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낸다 치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 사용하기 어려웠으니까 단순한 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것 같아요, 저는. 왜? 사용하기 어려웠으니까 단순한 버전을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닐까? 이거였던 거 아니에요. 수학 계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삽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가 됐죠? 문장 삽입이라는 이야기예요. 1650년 다음 크로니츠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마침내 매니지 매니지는 2가 온다는 거죠. 출판을 해냈습니다. 그 자신의 책을 간소화된 테이블입니다. 간소화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를 계산하려고 사용하기 어려웠다. 간소화된 테이블로 된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이죠. 간소화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문제로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도 드렸으니까 한번 그것도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시고요. 저에게 버전을 달리 선생님 문장 삽입 버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순서 배열 버전 2개 주셨는데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가능해요. 이야기하면 제가 한 버전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이미 받은 버전 말고 또 다른 버전이요. 자, 그러면 간소화된 테이블의 이름이 뭐냐면 우라니아 프로피티아라고 하는 이 자신의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이라고 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잘못 읽었죠. 만약에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버포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설명을 응용해 봅시다. 버포는 뭐뭇이 없다면이니까 가정법인 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대답할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요. would 플러스 원형이 아니에요. would 플러스 원형이 아니라 would not have pp예요. would 뒤에 완료가 와 있다고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버포가. 선생님 무슨 설명하시는데요? 버포의 뜻이 없다면이라서 without으로 바꿔 적을 수 있었거든. 그러면 이것이 없다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영작을 하면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her dedication to astronomy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시제를 요거로 했었을 때 맞았냐고 워로 하면 맞았냐고 틀렸다고 얘 보고 안다고. 얘 보고 이 중에서 없다면이라고 영작을 했던 if it were not for의 영작 이 부분 중에서 were not 부분만 틀렸다고 시제가. 여기가 완료니까 were의 완료인 had not been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프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제 설명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서술형이 있었다면 제가 이거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아니니까 우리 단순하게 학교 선생님이 버프를 없애고 이렇게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본 애들은 틀렸다고 하겠죠. 예, 그래 맞은 거예요. 얘로 적혀 있고 요거 다 모두 맞는 거예요. 자, 맞는 거예요. 해석하고 우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 해석 끝내고 선생님 이거 신박한 문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게. 신박하게. 천문학에 대한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녀가 천문학에 상당히 뭐 했다고요?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업적, 이게 대단한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됐죠? 그럼 신박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요거 밑에 거예요. if it had not been for. 요게 똑같다 그랬죠. 그럼 신박한 게 뭐냐면 요 중에서 선생님이 if를 없애면서 똑같다고 할 거예요. 자, if 없애볼까요? if 없앱시다. 자, if만 없앴어요? 그럼 틀려요. 왜? if 요 시제 일치 시켜놓고 할게요.
요렇게 아이고 뭐야. 요렇게 돼야지 이제 시제가 완료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if만 떼내면 이상하잖아요. if, it, had나 be인데 if만 떼내면 if를 떼내는 대신에 had랑 it을 도치하는 거예요. 아, 신박한 게 아니라 화가 났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if가 있으면 주어 동사 it, had나 be이고 if가 없으면 요 자리에가 없다면이라는 걸 해석해서 맞출 거란 말이죠. 그러면 if가 있다면 it, had not been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if가 없다면 had it not been포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한 문제 요걸로 착각시켜 볼게요. 선생님이 무슨 도치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그럼 맞나? 자, 도치는 맞았어요. 이번에는. 요것도 도치는 맞았는데 시제가 틀렸죠. 여기가 완료이니까 얘도 완료로 바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우리 4번으로 잠깐 갈까요?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축이 안정이 못 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 없다면이니까 가정법이라는 걸 알았고 버포도 맞고 if it 원어포.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가 헤드낫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원형이니까. 그치? 그러면 요거라는 걸 알았지? 그러면 요거의 신박한 문법이 어떻게 돼? if 없애면서 were, it, not, for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without이 없다면이야? 너 혹시 가정법이니? 그래. 내가 가정법인지 대답하기 전에 나는 주저를 가서 볼 거야. 그랬더니 would 원형이면 얘랑 비슷해. would 원형, 그 다음 would 원형. 그럼 얘도 가정법이었겠네. 그런데 가정법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였겠네. 과거라면 이 두 단어 똑같은 건 제쳐두고 if it were not for로 적게 될 거야. 근데 if it were not랑 똑같은 게 if가 생략되는 조건으로 it과 were에 도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were in not for랑 동의어가 되는 거야. 더문은 그냥 적는 거고.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와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면 천문학에 대한 그녀의 헌신이 없다면 없다면이니까 얘는 가정법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would not 원형 아니네, be 아니네, have been이네. 그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러면 without 버프 대신에 if it were not I 틀렸네. if it had not been 포겠네. 해놓고 if를 없애고 it과 had만 바꾼 had it not been for her dedication to astronomy 이렇게 바꿔줄 거야. 이해가 됐으면 끝. 된 거야?